네, 이충근입니다. 그동안 최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8월 29일에는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정치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북한 핵, 북한이 도대체 왜 핵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다 만들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지를 한번 함께 공부하고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북한 핵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한 것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죠. 북한 군대는 거의 괴멸 상태가 되었는데 1953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1954년에 북한 군대를 이제 재편성을 합니다. 재편성을 할 때 북한 인민군에다가 핵무기 방위 부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핵무기를 방위하는 그런 부분을 1954년에 멋을 만들죠. 그리고 1959년에는 소련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62년에 우리가 다 아는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발전소도 만들고 나중에는 발전소가 아니라 핵폭탄 만드는 시설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은 한 1962년에 이미 영변에 핵 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북한은 핵물리학자들을 소련에 유학을 보냅니다. 소련에 가서 두부나 연구소라는 데서 수많은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핵폭탄 기술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정말로 핵기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오로지 핵무기라든가 또는 핵무기 외에도 또 다른 군사무기도 북한은 잘 만드는 편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1965년 10월입니다. 그때 이거는 좀 이렇게 과장을 한 거예요. 불언간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1967년에는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한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우리가 의혹만 가지고 있었지만은 북한이 정말 핵무기까지 만들 줄이야 이제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이 본격적으로 되고 국제사회에 문제가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정권들이 다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유럽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그리고 중국은 1994년에 원래는 북한하고 동맹국인데 한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세계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북한 하나만이 이제 공산주의로 남았죠. 북한하고 저쪽 큐바하고 한 몇 나라가 공산주의로 남았는데 그때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바로 그 무렵에 김정일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과학자들한테 핵무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려고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핵 문제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즉 1990년대부터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제로 북한의 핵 문제는 1950년대부터 있었던 거의 6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뭘 했냐?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참 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모두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94년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북한이 한국에도 핵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의 핵폭탄을 전부 걷어가죠. 북한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미국의 핵폭탄이 한국에 많이 있을 때는 거의 한 600발 정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미국의 핵이 한 발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은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지금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한 20몇 년 지난 오늘 북한은 정말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가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외에도 우리는 북한이 한번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의 일인데 그거를 이제 1차 핵 타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기로 하고 그랬으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햇볕 정책이라는 정책을 또 여러 해 동안 북한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이라는 회담도 참 오랫동안 진행이 됐지만은 북한은 그 모든 약속을 어기고 이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은 일단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북한은 핵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든 핵을 뺏어야 되는데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핵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폭탄입니다. 폭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폭탄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표적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핵과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핵과 미사일은 마치 실과 바늘 같습니다. 둘이 연계가 돼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이 좀 등치가 커서 미사일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작지만 또 파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형화, 경량화라고 얘기를 했죠.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계속합니다. 그 핵실험을 지금 6번째 9월 3일 날 했는데 9월 3일 날 한 걸 보니까 너무나도 파괴력이 그동안에 북한이 4차 핵실험부터 수소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는 아예 저거는 수소폭탄이기는 너무 약해 라고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차 핵실험에서 지진이 난 것을 보니까 저것은 정말로 수소폭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죠.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다. 미국까지 가는 것은 이제 조금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어느 곳도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서 안전한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여기도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뚱뚱하게 생긴 그 폭탄이 인간 역사상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폭탄입니다. 팻맨이라고 이렇게 뚱뚱하게 생겨갖고 뚱뚱보라는 그 폭탄인데 요거를 미국 B-29에서 일본에 이제 투하했던 그런 폭탄이죠. 그 옆에 이제 사람 그림이 있는데 폭탄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큰 폭탄, 이거가 첫 번째 만든 수소폭탄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북한이 요번에 수소폭탄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미사일 위에 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폭탄들은 이 파괴력이 얼마나 세냐. 여러분들 폭탄은 파괴력을 톤이라고 계산합니다. 톤. 그러니까 이런 다이너마이트 있죠. 이렇게 불 켜면은 터지는 거. 그거를 조그만 봉고차가 1톤입니다. 거기다 가득 싣고서 터뜨렸을 때 나오는 폭발력을 1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새 미국이 갖고 있는 수소폭탄은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봉고차 100만 대를 한꺼번에 거기 가득 실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근데 북한이 이번에 터뜨린 거 보니까 그런 거 한 10만 대 정도 되는 이거는 터지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핵폭탄을 이제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폭탄을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북한의 관리들한테 한 말입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이렇게 말한 거는 북한에서는 이제 헌법보다 더 높은 거가 있는데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뭐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당 규약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더 위에요. 그런데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수령님 교시입니다. 수령님 교시가 제일 높은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뭐 여러 가지 정부가 들었을 텐데 한국은 민주국가니까 투표하고 선거하죠. 대통령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 정부가 들어서지만은 그 정부 중에서 북한한테 잘하는 정부도 있고 북한한테 대드는 정부도 있지만은 그게 다 가짜야. 남한의 정부가 없을 때 그때 정말 평화가 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북한은 이것을 몇십 년 동안 김일성의 교시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일이가 한 말인데 김정일이 한국이 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냐면 뺏으면 되니까 다. 총으로 다 뺏으면 되니까. 그거는 김정일이가 한 말이 아니라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김일성 때 197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한국하고 북한이 이제 서로 오고 가며 대화를 했어요. 72년이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은 완전히 거지 못 사는 나라인데 보니까 서울에 자동차도 많고 건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그 당 간부들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김일성이 자기 관리들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살아도 하나도 부러워할 거가 없대요. 자기가 다 뺏으면 되니까. 바로 김일성이가 한 말을 김정일이가 또다시 하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다 괜찮아. 우리가 뺏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갈 거야. 1천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은 숙청되고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전부 뭐 다른 나라로 가든지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는 돈 준비했다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배에다 실어서 바다에다 쫓아버리겠다는 난민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대남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핵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습니다. 죽은 날은 그 전인데 북한이 발표를 12월 17일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뭐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 번째 후계자가 됐죠. 지금 여기 그 제가 가지고 온 그 옛날 잡지인데 이 잡지가 그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김정일이 죽고 일주일 만에 나온 잡지인데 김정은 특집을 실었는데 그 잡지의 특집호의 제목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6년째 통치를 하고 있고 6년 동안에 아버지하고는 본질이 다르게 이제 도발을 합니다. 아버지 때는 핵실험을 2번 했는데 아버지는 17년 동안 이제 재임을 했죠. 근데 김정은이는 6년 동안에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 그리고 뭐 미사일 발사 횟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제 김정은이 같은 포악한 인간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뭐 국제사회의 안정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위태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막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신문들에 난 것들을 갖고 왔는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에요. 2006년 10월 9일 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는 북한이 핵실험했고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로 빠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신문 그 국민일보군요. 보니까 북한 자멸의 길 뜨거운 기도를, 북한이 그냥 이걸 만들었고 자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고, 북한은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2013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요 2월 12일은 아주 재미있는 날짜입니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관두시기 2주일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작하기 2주일 전에, 그러니까 두 대통령을, 대통령 하고 가시는 분하고 되시는 분 두 사람 모두에게 완전히 참 피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때 핵실험을 하고, 이제 그때가 3차인데 4차, 5차, 6차, 그 6차 핵실험을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핵무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핵무기가 완성되는 거를 6번 정도 실험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거의 이제는 언제든지 제대로 터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폭발력도 정말 핵폭탄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항상 그 핵실험하는 곳이 한경북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북한은 이제 그 구역을 바꿨습니다만은 동해바다하고 백두산하고 그 사이에서 주로 하죠. 지금 제가 그 6번 핵실험한 것을 다 갖고 왔는데 위력이 계속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걸 땅속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센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이제 지진이 나는 거, 땅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보통 뭐 3.9 지진도가 4.5, 1차부터 이제 하면 3.9, 4.5, 4.9, 4.8, 5.0이었는데 이번 거는 가장 작게 보면 5.7, 크게 보면 6.3. 그래서 수소폭탄이 확실하다라고 말해도 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단 한 번도 퇴보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보를 하는데, 우리는 그 땅속에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파괴력이 센지를 그 지진 강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죠. 1차 핵실험 했을 때는 북한이 한 1000톤짜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할 때는 그냥 수천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핵실험은 6, 7천 톤, 6 내지 7천 톤. 그리고 4차도 한 6천 톤. 5차를 한 10,000톤쯤 봅니다. 10,000톤이면 어느 정도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15,000톤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 것은 10만 톤까지 봅니다. 10만 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거보다 갑자기 한 5배가 생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정말로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도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그 강도를 뭐 3.9짜리 지진, 뭐 4짜리 지진. 그런데 이 지진은 3하고 4가 뭐 3분의 4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몇 배가 더 세질 때고 한 단위씩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하고 6은 2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험이 3.9였는데 6번째 실험은 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6.3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수십 배 강한 이런 핵폭탄을 만들었고, 이 핵폭탄을 우리가 수소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폭탄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미사일도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한번 이 그림 보십시오. 북한이 항상 이제 큰 트럭이죠. 트럭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데, 요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KN-08이라고 부르는 건데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빼쭉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핵폭탄을 날면은 미국에 가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핵교실이 막 늘어나는데, 지금 미사일 실험도 열심히 하고 핵 실험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미사일과 핵이 합쳐지니까 미사일에다가 핵폭탄을 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즉 실에다가 바늘에다가 실을 갖다 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즉 북한은 핵무기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 달에 한 미사일 실험은 다 실패했어요. 3월서부터 4월까지 다 실패하다가 5월 14일 날 간만에 대성공을 해놓고 북한 사람들
북한 신문을 보니까 모여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모여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오늘 나왔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거랍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거를 말로 해서 우리가 뺏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동지가 원대한 핵강국 건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터졌다. 이제 그 미사일이 대성공했다. 미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북한이 금년에는 이걸 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2016년 2월 7일 날 마지막으로 쐈는데 이거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그래요. 미사일이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인공위성하고 미사일은 그게 그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미국까지 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쏜 거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거를 그 등어리에다가 이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것을 쐈는데 그것도 미국까지 가는 거로 지금 이제 이 거리가 판정이 나왔죠. 작년에 이것을 쏜 다음에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하고 말이 안 된다 해갖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한 곳만은 놔두고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이 이것을 쏜 다음에 개성공단을 문을 닫은 겁니다. 우리가 뭐 개성공단이 북한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닫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근데 지금 이거가 아닌 이 미사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들을 막 하는 것이죠. 작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국회에서 더 이상 개성을 할 수 없다,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연설하는 그 장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전문가들도 이름이 헷갈려요. KN-01서부터 뭐 14까지 있고 화성 12호, 화성 13호, 노동 1호, 뭐 대포동, 뭐 북극성.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 해드릴 텐데 노동이라는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이 노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노동당의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북한의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 미국 인공위성이 거기서 발견한 미사일. 그래서 노동 미사일이에요. 노동 미사일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더 큰 미사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미사일을 미국이 대포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포동 그러면 뭔가 좀 커 보이죠. 그 마을 발견된 마을 이름이 대포입니다. 대포동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큰 대자에다가 한국 포자 그리고 동은 우리나라 뭐 동네 이름 할 때 동. 그래서 대포동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미사일이 대포동. 그래서 대포동 뭐 무수단은 무수단에서 발견된 북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미국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KN-01, 02, 03으로 붙여나가는데 KN은 코리아 놀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이제 하는 거고 북극성, 화성 이거는 북한이 붙인 이름입니다. 자기네가 또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뭐 잠수함에 싣는 미사일, 미국까지 가는 거, 짧게 가는 거, 한국만 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미국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다 그러는데 한국이 다 맞습니다. 큰 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는데 한국은 큰 거 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북한이 핵폭탄 사정거리에 다 들어가 버렸다. 미국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마저도 큰일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여간 뭐 폭탄 종류도 많고 그런데 미국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거 몇 가지를 오늘 우리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북한이 핵을 다 만든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했는데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답은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통일을 하고 싶은데 뭐 전쟁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한국에 미군이 딱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미국 보고 제발 좀 나가라. 한반도 문제 왜 미국이 개입하냐. 제발 미국은 한국에서 좀 나가라.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자기 힘으로 미국을 쫓아내는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핵폭탄 만들었습니다. 그날 북한은 미국한테 한국을 구하려고 미국이 노력하다가 잘못하면 로스앤젤레스가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울을 살리려고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미국은 개입하지 마라. 그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그러죠.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펼쳐주는 핵우산은 찢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 큰 도시가 핵폭탄을 맞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면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 즉 북한은 한국하고만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오해는 북한의 핵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쩔쩔맵니까? 미국이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는데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면은 둘이 싸우라고 놔두지 왜 우리가 쩔쩔매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쩔쩔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오직 미국하고 싸우고 우리랑 관계없다는 것은 원래부터 틀린 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로지 한국만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해. 북한 핵은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 대화를 통해 폐기 가능하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을 북한한테 주면 됩니다. 한국 네 이거 다 가져. 북한 너가 다 한국 다 가져. 네가 통일해. 그리고 핵은 내려놔. 그거 아니라면은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한국을 다 가져가 이거는 우리한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북한의 핵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거래요. 우리 것이 되죠. 그런데 그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해요. 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통일을 당한다? 그럼 핵을 가지는 이유가 없죠. 그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은 한국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한국을 못 도와준대요. 북한 핵이 미국까지 가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이 한국한테 돈 좀 줘 그러면은 우리가 핵을 내려놔야지 돈을 주지 그럴 겁니다. 핵을 내려놔 돈을 줄게. 북한은 그러겠죠. 내가 핵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달라겠니? 이거라도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핵을 없앨 때까지는 도와줄 수 없어. 북한이 화가 나서 또 천안함을 공격했다 칩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천안함 공격당했을 때 참았습니다. 왜? 전쟁하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 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북한이 핵까지 다 만들었을 때 그런 도발을 하면 우리는 그때 도무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왜? 핵을 가진 나라랑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북한은 자기가 핵을 가지면은 한국을 마음대로 가지고 농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북한이 통일할 가능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북한 핵이 우리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 밑에서 살게 될 때 그 핵이 우리 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김정일이가 한 말이에요. 김정일이가 그 한 말이 전략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미국 학자들이, 미국 교수들이 이미 다 썼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1994년 전입니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즉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은 잘못하면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도시들 북한 핵폭탄 맞으니까 한국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참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 놓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전략론에 국제정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소련이 핵이 없어 망했는가? 소련이 핵이 있을 때 다 망했는데 북한이 핵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저거 망할 거야. 예. 소련은 망할 때 핵이 있는데 핵고지를 해갖고 남의 돈이라도 뺏어야 되는데 소련이 돈을 뺏고 싶은 나라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핵폭탄 가지고 있고 영국도 가지고 있고 뭐 다. 그래서 소련은 핵이 있지만은 핵고지를 못하고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국은 전쟁에 개입을 못하고 한국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 안 뺏겠습니까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소련처럼
핵을 가지고도 그냥 망할 것이다. 그거는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핵을 가진 북한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서울을 핵 공격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우리를 다 죽인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는데 그것도 북한 핵 전략에는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북한 핵 전략은 우리가 핵을 만들면은 남한은 아예 싸움도 안 하고 항복할 거야. 그래서 북한판 평화통일 전략입니다. 너 죽을래? 항복할래? 다 항복하지. 지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서울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북한이 보기에 금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왜 다 불로 녹여버리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 가져야죠. 그래서 북한의 핵 전략은 자기가 미국을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을 압도할 수 있게 되면은 평화적으로 한국을 자기가 원하는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전략은 남한 적화 통일 전략이라고 봐도 됩니다. 뭐 적화가 아니라면 김정은이가 다 가져가는 목표를 위해서 북한은 이 목숨을 걸고 핵을 여기까지 개발하고 그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키신저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토록 미국 보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나가고 내 전쟁 나면 한국 도와줄 거야 그랬는데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 미국은 참 한국 도와주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북한하고 이제 너랑 둘이 싸우지 않을게 하고서 말은 안 했지만 조약 맺은 효과가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죠. 한스 모게스 교수라고 국제정치 여기 인터내셔널 폴리틱스의 아주 제일 유명한 교수입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하나,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어떻게 죽어요? 분명히 자기가 집니다.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 없는 나라가 핵 가지고 있는 나라랑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건 안 되면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항복해 다 살려줄게.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렇게 핵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북한 핵폭탄 맞아 죽는 것보다는 김정은 밑에서 살 수 있는가가 더 고민입니다. 못 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북한이 핵 만들었기 때문에 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예,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 하여간 좋지 않은 소식을 항상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리춘희야, 리춘희. 이 사람이 4차 핵실험 때도 나오고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74세 된 그 아나운서인데 뭐 하여간 이 사람이 요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장군 한 사람이 북한이 아직도 핵폭탄 조그맣게 못 만들었으니까 아직도 걱정할 거 없어까지 얘기했는데 요번 핵실험 만들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다 완성이 됐구나라고 얘기죠. 요번 다시 9월 4일 날 핵실험 한 다음에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북한이 발표한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핵폭탄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자폭탄, 하나는 수소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은 분열할 때 나오는 힘을 쓰는 게 원자폭탄입니다. 영어로 애토믹 범, 그래서 A밤이라고 그래요. A.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분열이 아니라 융합할 때 퓨전, 그때가 힘이 더 세다고 그럽니다. 훨씬 세죠. 그래서 핵을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분열할 때보다 훨씬 센데 그거를 우리가 수소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 수소탄을 만들었는데 수소탄은 열핵폭탄이라고 그럽니다. 또 너무나도 뜨거워요. 열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열핵폭탄은 요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그 두 개의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폭탄 모양이. 그걸 이제 탄두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땅콩 모양으로 된데 앞에 있는 거는 핵 분열을 빵 시키면은 그 터지면서 여기 있는 거가 융합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를 북한이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북한의 그 김정은이하고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요 바로 앞에 본 북한 그러니까 핵 폭탄 탄두를 쪼개서 본 그림하고 요거랑 똑같죠?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거를 탄두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것을 김정은이가 인스펙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나서 핵실험을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기에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핵탄두에다가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뭐니까 이 나무색처럼 생긴 이 폭탄 영어로 워헤드 탄두 폭탄의 끝이죠. 폭탄의 머리입니다. 이 안에 이 수소 폭탄을 집어넣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핵을 막는 방법이 학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억제. 너가 핵으로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를 핵으로 공격해. 다 죽어 다. 그게 이제 억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부는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만들면 북한보다 훨씬 좋은 거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기술도 더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그 NPT라는 데 가입을 했습니다. 폭탄을 안 만들기로. 원자를 과학으로만 쓰겠다. 좋은 목적으로만 쓰겠다 해서 거기 NPT에 들어갔거든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만들더라도 우리는 안 만들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만드는 수가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1994년에 북한 보고 만들지 마라. 우리 있는 미국 거를 다 철수할 테니까. 근데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것을 다시 갖다 놓으면 됩니다. 다시 갖다 놓게 되면은 북한은 자기네 거가 있고 우리는 미국 거가 있고 미국은 우리랑 동맹국이니까 북한이 건드리면 그거로 이제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 죽을 줄 알고서는 안 하겠죠. 그죠? 그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는 미국 걸 갖다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북한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을 갈라놓으려고 그랬죠. 근데 미국 핵이 오게 되면은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던 거하고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핵을 갖다 놓는 것이 일단 지금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예방 타격,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정은 같은 인물은 이게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핵무기를 주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세인이라든가 뭐 오사마 빈 라덴인가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방 타격하겠다, 그거 해야 된다라는 그 세력이 미국에도 있고 그 미국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군사적 능력이 있느냐, 저는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비 올 때 우산 큰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그게 이제 사드입니다. 사드. 북한이 쏘면은 우리가 쏴서 하늘에서 터뜨리면은 여기 안 도착하면 우리가 사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그래서 뭐 9월 3일 날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그동안 참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9월 6일 날 이제 완전히 배치가 됐습니다. 그 배치됐으면은 뭐 그 사드 미사일은 2005년 이후에 실험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써서 맞추는. 근데 사드 미사일은 100%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막는 방법. 네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약한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땅굴을 만들어 놓고 혹시 전쟁 나면 가서 숨는 거예요. 그 두더지들 숨듯이. 근데 이거는 국가가 뭐 이렇게 그러면 좀 자랑스럽지 못하죠. 그 두려움에 피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억제, 예방 타격, 미사일 방어, 대피 방안도 있으면 좋죠. 뭐 북한이 100만 명 죽는데 대피소가 잘 돼 있어 갖고서 5만 명도 안 죽는다 그러면은 10,000명도 안 죽는다면 북한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함께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급히 서둘러야 될 것은 억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억제를 위한 방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미국 핵을 갖다 놓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요 아주 재미있게 생긴 그 무기인데 이거가 김정은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암살하는 그런 무기고 이런 것들 다 있고 한국에도 지금 다 와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북한이 핵무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NPT에 탈퇴하는 거가 어려운데 NPT 10조 1항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국가가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사태의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게 비상사태라고 봐야죠. 어느 게 비상사태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부엌칼 들고 있는 거 보고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똑같은 칼을 강도가 들고 와서 들고 있으면 그건 아주 흉기입니다. 그건 안 되죠. 바로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비상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마 부엌칼을 들고 있는 그 강도를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칼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비상사태가 되었다. 근데 그 비상사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핵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10조 1항에 국가가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사태의 경우 탈퇴가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그러면 또 이건 국제사회의 핵 확산 조약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어기는 거가 되니까 미국 거를 갖다 놓는 방법 이것이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이 만든 그 조그맣죠. 이거는 100만 톤짜리입니다. 한 번 터지면 북한 거보다 한 10배쯤 큰데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미국 비행기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엊그제 그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와서 이분 강연하는 거 저도 좀 들었습니다. 참 위로를 많이 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올 때 미국 해군 대장인데 한국 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다 이렇게 따져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긴장이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어떤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긴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뭐 중국도 이제 좀 못 도와주고 있죠. 중국 학자가 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중국이 못하는 거예요. 원유 끊는 거. 그 우리 뭐 대통령께서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원유를 끊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참 중국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드 그림이죠. 이제 사드가 다 완성돼서 그 배치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지금 북한 핵 보고 너 이제 그거 그만해 하기에는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의 훌륭한 사람이 정치 가면은 핵무기 만들어도 그렇게 미국이 놀라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핵무기커녕 다른 것도 쥐어주면 안 되는 망난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옵션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북한 핵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오해는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가 되면은 그때 돈도 벌 수 있고 뭐 또 오락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나라가 이제 잘못하면 없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뭐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대안도 만들어 놨고 우리가 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뭐 능력이 다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좌절할 필요 없고 우리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북한에게 본질과 우리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